예.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요번에 맥OS 빅서를 보면은 약간 제어 센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UI들이 좀 더 큼직큼직해졌다? 버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특히 제어 센터를 보면은 뭐, 물론 당연히 뭐 iOS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긴 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와이파이 키고 끄는 토글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터치가 좀 더 편하게끔 약간 그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설마 드디어 맥에 터치 스크린을 넣나? 약간 이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주장은 아니고 이런 뭐 뇌피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사실 맥이 여태까지 터치 스크린을 안 넣었던 이유가 결국은 뭐 옛날에 잡스가 했던 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맥의 화면은 보통 뭐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세로로 세워지는데 그 세로로 세워지는 화면을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러면은 손가락이 아프고 그다음에 그건 장기적으로 좋은 인터랙션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트랙패드를 발전시키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트랙패드를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어센터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랑 사운드 이제 뭐 디스플레이랑 볼륨 조정하는 게 진짜로 딱 터치로 하기 딱 좋게 생기긴 했어요. 딱 보면은. 그래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음, 제 생각에는 그 잡스가 그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지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거에는 이제 키보드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아이패드 프로가 이렇게 맥처럼 화면 각도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터치로 뭘 이렇게 건드린다?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음. 그래서 그거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실 빅서 그냥 U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어, 맥이 이제 아이패드 OS랑 비슷해져 가고, 아이패드 OS가 맥 OS랑 비슷해져 가고, 그냥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과다 내피셜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이게 뭐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게 이해는 되겠다 싶은 게 일단 진짜로 제어센터를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예 진짜로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슬라이더인데 보통 이런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하기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진짜로 터치로 하는 게 정말 편한 그런 UI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아예 앱킷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스탠다드 앱 창들도 약간 버튼 위주로 좀 새롭게 구성이 돼 있고, 역시 터치하기 편하게. 뭐 그런 얘기인데. 그분들 위해서 행복 회로를 이제 오버클락해서 잔뜩 해서 돌려보자면, 예. 요즘 윈도우 쪽 보면 프리미엄 라인업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 이제 360도 힌지를 많이 달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60도 힌지를 달아서 이제 화면을 뒤집어서 터치로도 쓰고 거기다가 펜 필기도 하는 식의 노트북이 꽤 많거든요. 뭐 HP, 델, 이제 삼성도 있고 LG는 힌지는 360도는 아닌데 아마 터치는 있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터치 인터페이스에 익숙하니까 이제 노트북도 이제 터치를 많이 달고 있는 추세고 애플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차기 암 맥북들은 그런 힌지를 달고 터치를 달 거고 애플 펜슬 같은 것도 될 거다라는 희망은 있고요. 뭐 그거의 초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 터치 인터페이스가 터치 인터페이스래. 빅서 인터페이스가 정말 터치하기 좋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터치하고 싶게 생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잡스가 말한 그것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제가 그런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 기능을 거의 안 써요. 터치 기능 거의 안 써요. 저는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윈도우 이렇게 터치 스크린 있는 윈도우 노트북 이거를 쓰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정말로 이걸 자주 쓰시나? 왜냐하면 진짜로 막 그런
벌즈캐스트나 들어보면 아마 이번에 그 호로이님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WDC 때 이제 벌즈캐스트에서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 안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리고 꼭 자주 쓰는 것처럼.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 기자들이니까 IT 기자들이니까 뭐 그런 거 그렇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터치 스크린을 많이 쓸까? 라는 게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윈도우 노트북을 안 쓴 지가 지금 오래됐으니까 메인 노트북을 안 쓴 지가. 심지어 서피스 쓰는 분들도 터치 잘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터치 잘 먹는 앱이 별로 없어요. 윈도우상에. 아, 그렇죠. 펜은 고사하고 터치가 터치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싶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앱이 없어요, 별로. 일단은 뭐 아직도 다들 윈3의 그 망령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윈3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사실은 당연히 뭐 마우스와 키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UI 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터치 스크린은 전혀 호환이 안 되죠. 그래서 UWP 앱 중에는 괜찮은 게 있어요. 그 PDF 애노테이션 그 메모하는 앱을 제가 하나 1,200원 주고 사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터치도 좀 잘 먹고 그 펜 엔트리그 펜으로 쓰기도 꽤 편해요. 이거는 약간 아이패드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네. 그거랑 원노트 정도 빼고는 제가 그 스펙터를 쓰고 있는데 스펙터에서 터치나 펜을 쓰는 앱이 없어요. 쓸만한 앱이 진짜 없고 뭐 포토샵 쓰는 분들은 쓰려나? 심지어 라이트룸도 그냥 마우스가 편해서 이제 마우스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맥용, 뭐 이제 데스크톱용이랑 그리고 아이패드용이랑 UI가 비슷하긴 하니까 그나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써보다 보면은 그래도 애플 펜슬이 편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브러쉬를 할 때나 이런 거는 사실 확실히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 외에는 막 그런 슬라이더 조정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슬라이더가 너무 작아서 손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패드 버전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라이트룸을 다시 써볼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트랙패드 지원하던데? 마우스 스크롤도 되고 이제 드디어. 오. 얘네들이 되더라고요. 그거. 예, 드디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빠른 걸로. 걔네는 제대로 된 트랙패드 지원 가을에나 해준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올까? 정말로 터치스크린 이게 그리고 만약에 진짜 터치스크린을 맥에다 적용을 한다면 어떤 하드웨어 폼팩터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 벌즈캐스트에서 이제 닐레이 페텔이 한 말이 나는 이번에 트랜지션 하자마자 바로 터치스크린 넣을 거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 넣으면서 넣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온다면 저는 그 힌지 달고 그 360도 힌지 달고 나오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은 약간 잡스에 그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실리콘 맥북 프로가 나오면서 터치 스크린이 같이 들어가면 이게 좋은 인텔 이게 굳이 안에 들어간 실리콘의 문제가 실리콘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 이제 외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의 인텔 맥이랑 얘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게 좀 느껴지겠죠. 아무래도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넣기가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과연 지금 빅설가 완벽하게 터치스크린 대응이 쉬울까라고 물으면 그것도 참 의문스럽죠, 사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고 그 조금 더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맞춰져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용자 경험도 잘 다듬어야 될 거고. 네, 그렇죠. 예, 뭐 얼마 전에 또 막 루머 중에 그 갤럭시의 그게 뭐죠? 갤럭시 USB-C 딱 꼽으면 덱스 삼성 덱스.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아이폰에다 간다고 덱스랑 비슷하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꽂으면 이제 맥처럼 쓸 수 있게 뭐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ARM 기반에서 돌아가는 macOS는 사실 iOS랑 아이패드 OS처럼
맥처럼 iOS랑 macOS, iPadOS랑 macOS 그 정도 관계로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래쪽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다 똑같고 유저랜드 부분,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만 다르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네, 사실 그렇죠. 뭐 미래에 뭐 2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음. 기본 용량이 256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macOS 유저랜드를 그냥 iOS나 iPadOS 안에 같이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어서 이제 이걸 딱 꽂으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macOS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꾸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좀 약간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게 당장 내년에 지금 포트를 없앤다 아이폰에서 이런 루머가 나오는데 이거를 연결 인터페이스를 대체 뭘로 어떤 식으로 연결 인터페이스를 하지 그러면? 뭐 중간에 무슨 무선 도킹 스테이션 뭐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나? 막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지금 무선 카플레이 하는 것처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전송을 주고받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구현을 어떻게 그거는 할까? 네. 대역이 너무 딸릴 것 같고 그 유저 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쪽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아이패드에만 그 기능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아이패드 프로에만. 아, 그것 맞아. 그 루머가 있었네요. 뭐 아이폰에 스마트 커넥터 비스름한 게 들어간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아, 그걸로 하면 되겠네. 그걸로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아이패드 독점 기능으로 풀어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정말로 이제 너희 PC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이패드 그 집에 프로가 이제 가서는- 맥이 됩니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이렇게 딱 꽂으면 맥처럼 쓰다가 나갈 때는 쏙 뽑으면 아이패드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프로의 그 가능성을 더 넓히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스마트 키보드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스마트 키보드를 도킹 상태로 하면은 자동으로 UI가 바뀌어서 아예 맥 모드로 가버린다든가. 뭐 이미 그 삼성 탭 거시기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키보드랑 얘네가 이제 키보드랑 그 트랙패드 그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끼우면은 얘가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아예 덱스 모드로 알아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만약에 스마트 키보드 꽂으셨네요. 그러면 맥 모드를 가동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맥으로 바뀌는 거. 약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둘 다 기술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네. 네, 그렇고요.